PBR, 주가 순자산 비율 PBR 프라이스 투 북밸류 레이셔,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 DPS 북밸류 PER 쉐어로 나눈 시장 가치 비율로 기업의 순자산에 대해 일주당 몇 배 거래되고 있는지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PBR, 중국에서는 시정솔, 영어권에서는 PB로 추격 표기합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주가 주당 순자산 가치 BPS 시가총액 순자산 주가 순자산 비율은 주가를 일주당 순자산 장부 가격에 의는 주주 소유분으로 나눈 것으로 주가가 일주당 순자산의 몇 배로 매매되고 있는가를 표시하며 PER과 같이 주가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냅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주가는 그 회사의 종합적인 평가이므로 주주 소유분을 초과한 부분은 모두 그 회사의 잠재적인 프리미엄이 되기 때문에 경영의 종합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배율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지표는 PER과 함께 사용되는데 이는 주가 순자산 배율이 그 회사를 저량 스톡 면에서 보고 있는데 반하여 주가 수익률은 유량 플로우 면에서 보고 있으므로 두 가지 지표가 서로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이 주가 순자산 배율에도 주주 소유분이 장부 가격에 의해 계산되고 있어 반드시 정확하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계산 기준이 전기의 결산기가 된다는 등의 난점이 있습니다. 순자산과 주가의 배율이라는 관계에서 PER 곱하기 로 PBR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PBR이 1 미만이라면 장부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때문에 PBR이 1 미만인 기업을 덕석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기업의 자산은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PBR이 1 미만인 것은 장부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뜻이 청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PBR은 부채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해요. 또한 업황이 절망적이라거나 그 회사의 내부에 문제가 존재한다면 이 정보는 곧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돌게 되고 PBR은 당연히 이를 밑돌게 되는데 이런 정보에 접근하기가 힘든 개인 투자자들은 재무제표만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을 흔히 밸류 트랩에 걸렸다고 표현합니다. 유명 지수 산출기관인 러셀 S&P에서 낮은 PBR을 가진 종목들을 모아 각자 가치주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치주 지수는 높은 성장성을 가진 종목들의 모음인 성장주 지수의 상승률을 단기적으로는 하회할 때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항상 압도해왔습니다. 유명 펀드 매니저인 데이비드 드레먼에 의하면 기본적 분석 지표 중에서 PER 다음으로 PBR이 효과적이라고 하죠. 국내 퀀트의 최고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문병로 교수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PER보다는 PBR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PER이 더 효과적이어야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재무제표는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PBR이 더 정확하다고 했다고 하네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시카고대 교수 유진 파마는 낮은 PBR의 회사가 주식시장 평균 수익률을 상회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PER과 PBR이 낮은 저평가된 기업만 반복해서 매매한 저PER, 저PBR 펀트 전략으로 과거 13년간 백테스트했을 때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다는 결과도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경기민감주의 경우에 PBR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경기민감주는 고점에서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PER이 10 미만이 되기 때문에 PBR로 고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VIP 투자자문 최중철 대표는 미국에서는 PBR 1 미만의 기업들이 M&A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해서 PBR 1 미만의 주가에 거래되는 기업들이 흔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M&A 공격이 흔하지 않아서 PBR 1보다 낮은 기업이 널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주식 고수들은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너무 낮은 PBR은 조심히 다룬다고 하죠. 대부분 그런 기업들은 미래에 별로 가능성이 없는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곳에 종사하고 있거나 수익성, 악재 등이 반영된 주가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저PBR 그룹이 고PBR 그룹보다 높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해요. 그러나 저PBR 기업이 고PBR 기업보다 반드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시장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인 기업들이 대부분 고PBR인 대기업 혹은 시장지 배력을 가진 대장기업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케이스도 있으나 이건 삼성전자가 너무 괴물 같은 기업인 경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무조건 오른다는 소리는 결코 아닙니다. 일단 지금까지 결과의 영향으로 엄청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 이것이 삼성전자의 최대 저력이었고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추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공부하면 사기적인 펀더멘털을 가졌으나 거짓말처럼 망해버린 기업들 사례를 꽤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옛날 삼성전자가 좋지 않은 펀더멘털을 가졌던 때도 꽤 최근까지 있었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너무 올랐다고 공개적으로 판단했었습니다. 슈퍼개미가 자신의 지인이 삼성전자를 60만원에 너무 비싸게 매수했다고 희망이 없다고 할 정도였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좋은 펀더멘털로 변신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외형적 성장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대기업 혹은 대장기업에 정책적인 지원이나 특혜를 주기 때문에 재무제표만 믿고 성장주를 선택하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정부 지원을 꽤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강한 놈만 오르는 주가의 성질이 매우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PBR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예가 2016-04의 현진 소재로 PBR만 믿고 사면 상폐의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 낮은 PBR 종목에 장투를 하는 것은 도박이나 마찬가지이니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동일업종 등에 의한 상대적인 평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투자를 해도 잃을 수도 있으니 적정한 손절은 지키는 것도 방법이죠. 비슷한 방법을 이용하는 대가들을 조사해봐도 당연히 돈을 잃은 적이 있으니 100% 수익을 보는 투자법이 있다고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흔히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변하기만 해도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진짜 혁신이나 시대가 변해서 구체적으로 수급 변화로 인하여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 종목이 날고 기어도 수요가 없으면 주가도 오르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 기업의 순수익이 좋아도 미래에 망할 확률이 높으면 하락하며 진짜 망하면 복구 불가능이죠. 개별 종목에서는 높은 PBR이 꼭 고평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방법으로 주가를 계산하면 고PBR 종목도 적정 주가보다 한참 낮을 수도 있고 저PBR 종목도 한참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지수의 높은 PBR은 언제나 버블을 뜻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PER 등도 마찬가지죠. 주가에 거품이 끼면 PBR이나 PER 같은 것들이 오르기 때문이에요. 2007년 중국 버블의 PBR은 6이 넘었고 1999년 미국 IT 버블과 1990년 일본 버블의 PBR은 5를 넘었습니다.